산소에서 구렁이를 봤다고요? 옛날 어른들은 말했죠. 구렁이가 나오면 조상이 복을 내리려는 거다. 라고. 하지만 그 구렁이가 향한 곳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봉투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 안엔 50년 종갓집을 뒤흔들 유서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이딴 종이 한 장이 내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나? 당신이 몰랐던 진짜 조상의 뜻.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산소에서 뱀이 나오면 복이라 했지만 그 뱀이 이끈 곳엔 오래된 유서가 있었다. 진실은 땅 밑에 묻혀 있었다. 지금부터 잊혀진 조상의 목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경북 안동의 겨울 새벽 종갓집 마당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배연자는 5시가 되기도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제사 준비는 전쟁과도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딸 정은이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사실 정은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 큰아버지 배천식이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괜찮다. 몇십 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뭘. 연자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천식이 던진 폭탄 같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젯밤에 큰아버님이 하신 말씀, 정말 그런 뜻이셨을까요? 정은의 질문에 연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젯밤 일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었죠. 어젯밤 천식은 갑자기 찾아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연자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어. 종갓집도 이 모든 제사도 다 돈이 드는 일이잖아. 내 아들이 종손이니까 당연히 모든 걸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 순간 연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 그동안 묵묵히 종갓집을 지켜온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뭘. 종손이 대를 이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결국 피는 다르잖아. 천식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정은이는 시집도 안 갔잖아. 대가 끊어지는 건 마찬가지야. 그럼 당연히 종손인 내 아들이 모든 걸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큰아버님, 그건 너무 하신 말씀 아닌가요?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고생? 그게 며느리 역할 아니야? 그리고 말이야, 정은아. 내가 결혼해서 애라도 낳았으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내 말이 맞는 거야. 천식의 말에 정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연자야, 솔직히 말해서 이 집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 나이도 있고 내 아들네 집으로 가서 편하게 사는 게 어때? 그 순간 연자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5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쫓겨나듯 나가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형님, 저는 이 집이 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이 내 집? 연자야, 정신 차려. 이 집은 우리 가문의 집이야. 종손이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고. 천식은 그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연자와 정은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만 봤죠. 지금 부엌에서 그 일을 떠올리며 연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큰아버님 말씀대로 하실 건 아니죠? 정은의 간절한 목소리에 연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겠다, 정은아.
정말 모르겠어.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식이 또 찾아오는 소리였죠. 이번에는 뭘 또 요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연자야, 나 좀 보자. 천식의 목소리가 마당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은도 뒤따라 나섰죠.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아, 그저께 말한 거 말이야. 생각해봤는데 설 지나고 바로 정리하는 게 좋겠어. 미루면 미룰수록 서로 힘들어질 뿐이잖아. 천식의 말에 연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요? 형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 수 있는 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순리대로 하는 거지. 종손이 종갓집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 순간 정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큰아버님, 그럼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야, 알아서 해야지. 세상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천식의 차가운 말에 정은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른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죠. 연자는 그 순간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남편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남편의 산소 생각이 나는 걸까요? 마치 남편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설날 당일 아침 연자는 새벽부터 제사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남편의 산소 쪽으로 향했죠. 어제 큰아버지와의 충돌 이후 왠지 모르게 남편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혼자 산소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정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괜찮다. 아버지한테 인사나 드리고 올게. 연자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산소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오늘은 남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한 연자는 먼저 잡초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라 그리 자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봉분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기본 예의였거든요. 여보, 나 참 힘들어. 연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 우리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해. 정은이도 40이 넘도록 시집 못 가서 눈치 보이고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봉분 뒤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 연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봉분 근처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어른 팔뚝만큼 굵은 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구렁이에게서 위협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친근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구렁이는 연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봉분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봉분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말이죠. 그리고 봉분을 한 바퀴 돈 후에는 뒤쪽 감나무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거 뭐지? 연자는 넋을 잃고 구렁이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구렁이는 감나무 아래쪽에서 멈춰서더니 연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도 인간적이어서 연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에서 산소를 관리하러 올라온 김영감이 나타났습니다. 연자댁,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아, 영감님. 그게
여기 구렁이가. 연자가 감나무 쪽을 가리켰지만 이미 구렁이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구렁이? 어디에? 김영감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구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이상하네. 혹시 산소에서 구렁이를 봤다고? 김영감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네, 분명히 봤어요. 엄청 큰 구렁이였는데 봉분 주위를 돌더니 저 감나무 쪽으로 갔어요. 김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거야. 산소에서 구렁이 나오면 복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 특히 설날에 나타나면 더욱 좋은 징조래. 정말요? 그럼 우리 조상님들이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돌아가신 남편분이 연자댁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아닐까? 김영감의 말에 연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자신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걸까요? 그런데 영감님, 그 구렁이가 감나무 쪽으로 갔다고 했죠? 그럼 그쪽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때? 뭔가 있을지도 몰라. 연자는 김영감과 함께 감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감나무 아래를 자세히 보니 다른 곳보다 땅이 유독 부드럽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여기 땅이 이상해요. 그러네.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은데? 김영감이 가져온 작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파보니 정말로 뭔가가 나왔습니다. 낡은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였어요. 이게 뭘까요? 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쓰인 편지 한 통과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겉봉에는 연자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쓴 글씨예요. 연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걸 여기에 묻어둔 걸까요? 일단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는 게 어때? 여기서는 추우니까. 김영감의 조언에 따라 연자는 편지와 서류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뭘까요? 집에 도착한 연자는 방문을 꽁꽁 잠그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연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로 남긴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연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형님이 우리 집 땅 문서를 가지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 절대 종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넘겨주면 안 된다. 이 집은 정직한 사람이 지켜야 한다. 연자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밖에서 정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연자는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점점 더 흐릿해지는 게 아픈 몸으로 힘겹게 써내려간 흔적이 역력했어요. 연자야, 형님이 우리 집 토지 문서를 몰래 복사해서 어디론가 가져갔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말이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더라. 우리 집 땅을 담보로 말이야. 연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시영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형님은 제사를 제대로 지낸 적이 한 번도 없어. 언제나 형식적으로만 했지. 조상님들께 진심으로 예를 표한 건 연자, 내가 전부였다. 편지를 읽으면서 연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집과 땅이 정직한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물려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가문을 사랑하고 조상을 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말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자야, 이 편지와 함께 땅 문서 원본이 있을 거다. 내가 미리 따로 보관해 둔 거야. 형님이 가진 건 복사본이고 진짜는 여기 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형님이 함부로 할 수 없어. 연자는 급히 봉투 안을 뒤져봤습니다. 정말로 토지 등기부등본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 배정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내가 소유한 종갓집과 주변 토지 일체는 아내 배연자에게 물려준다. 단 연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가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상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혈연관계나 성별에 관계없이 말이다. 연자는 유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자신에게 모든 걸 물려준다고 했다니요. 그런데 유언장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형님이 이 사실을 알고 억지를 부린다면 은행 담당자 김민수 과장에게 연락하라. 형님이 우리 집 땅으로 사채업자들과 거래하려고 했던 증거가 있다. 그 증거만 있으면 형님은 더 이상 우리 가문에 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연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준비해뒀다니요. 그런데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남편이 언제 이런 일들을 알아냈을까요? 편지의 마지막 장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연자야, 사실 형님이 내 병실에 와서 직접 말했어. 내가 죽으면 집과 땅을 모두 자기 아들에게 넘기겠다고. 그리고 너는 작은 방 하나 내어줄 테니까 거기서 살라고 하더라.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결심했다. 연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영이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런 말을 했다니요. 그래서 나는 미리 모든 걸 준비해뒀다. 연자야,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다. 5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은 너니까. 형님한테 절대 굴복하지 마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연자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은이에게도 전해다오.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가문의 일원이 아닌 건 아니라고. 오히려 정은이야말로 우리 가문의 미래다. 사랑한다, 연자야. 연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과 딸을 생각해줬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방문 밖에서 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아버님이 찾아오셨는데. 연자는 깜짝 놀라 편지와 서류들을 급히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아직 시영에게 이 사실을 알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연자야, 나 좀 보자. 밖에서 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거칠고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연자는 마음을 다잡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천식은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집 토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데. 천식의 말에 연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편지에서 말한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무슨 문제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어. 연자야, 너도 같이 가자. 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천식은 계속 연자의 방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형님, 뭘 찾으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천식의 눈빛에서 연자는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를 찾았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연자는 이불 속에 숨겨둔 편지가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사흘 후 배천식은 갑자기 종중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상의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급작스럽게 연락을 돌려서 당일 저녁에 모이자고 한 거였죠. 어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종중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정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설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모르겠다.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야. 연자는 이불 속에 숨겨둔 남편의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언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저녁 7시 종갓집 사랑방에는 종중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배천식이 일부러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 같았습니다. 자, 모두들 모였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천식은 상석에 앉아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종중 어른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사실은 말입니다. 이번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종갓집 토지에 대한 관리 방안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천식의 말에 연자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남편의 편지에서 언급된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결과 이제는 종손인 제 아들이 모든 걸 물려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잠깐만요, 형님. 종중 어른 중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연자의 시동생인 배정수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호 형님이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정수야, 내가 뭘 알아? 이런 일은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천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게다가 연자는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서 이 큰 집을 관리하기가 힘들잖아. 내 아들네 집 근처로 이사해서 편하게 사는 게 어떻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종중 어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연자 대기 50년을 이 집을 지켜왔는데 종손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해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건. 하지만 천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자는 며느리일 뿐이고 정은이는 시집도 안 갔잖아요. 대가 끊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천식의 말에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결혼 문제로 어머니가 곤란을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 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난방비, 수리비, 제사 비용까지 연자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천식은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3년간 이 집에 들어간 비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부담을 연자 혼자 지게 하는 게 맞나요? 종중 어른들은 서류를 돌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럼 형님, 아드님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수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연하죠. 종손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천식의 대답에 연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돈에 인색한 천식이 그런 부담을 선뜻 받아들일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님, 혹시 이 집 토지로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죠? 정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천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그냥 요즘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 우리 가문의 터전을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 하지만 천식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연자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형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연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형님께서 은행에 우리 집 토지 관련해서 뭔가 문의하신 적이 있나요? 천식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연락이었는지 궁금해서요. 연자의 질문에 천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토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였어. 그럼 혹시 대출이나 담보 같은 얘기는 없었나요? 연자의 직격탄에 천식은 완전히 동요했습니다. 종중 어른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연자야, 내가 지금 뭘 말하려는 거야? 형님, 저도 은행에 전화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우리 집 토지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요. 그 순간 사랑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식을 바라봤어요. 천식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방의 정적을 깬 것은 배천식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연자야, 내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형님. 연자도 맞서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확인? 뭘 확인한다는 거야?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가문을 위해서요? 그럼 왜 몰래 하셨어요? 연자의 반박에 종중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꼈어요. 형님, 연자 말이 사실이에요? 시동생 정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실이 뭐가 사실이야? 나는 그냥. 천식이 말을 더듬는 사이 정은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큰아버님,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모르게 말이에요. 너희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천식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몰린 짐승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연자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형님, 혹시 사채업자와 만나신 적 있으세요? 뭐라고? 천식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은행에서 들은 얘기로는 우리 집 토지를 담보로 큰 돈을 빌리려고 하셨다던데요. 그것도 정식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요. 종중 어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채업자라는 말이 나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연자야, 내가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헛소문이 아니에요, 형님. 증거도 있어요. 연자는 가슴속에 숨겨둔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걸 공개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무슨 증거? 천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직접 얘기해 줬어요. 형님께서 우리 집 토지 문서를 가지고 와서 대출 상담을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셔서 의심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천식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형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곳도 있었다는 거예요. 종중 어른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습니다. 형님, 설마 그게 사실은 아니겠죠? 정수가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가문을 위해서
천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문을 위해서 사채를 쓰신다고요? 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천식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니야, 사채가 아니라 그냥 급전이 필요해서. 무슨 급전이요? 그건 내 사정이야. 천식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정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아버님, 혹시 도박빚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뭐라고? 천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큰아버님께서 경마장에 자주 다니신다는. 그건 헛소문이야. 하지만 천식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오히려 의심만 더 커졌습니다. 형님, 설마 그 돈으로 도박빚을 갚으려고 하신 건 아니죠? 정수의 질문에 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어요. 그 순간 연자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형님, 그럼 지금 당장 그 사채업자한테 전화해서 거래를 취소하세요. 지금 여기서요. 그건 안 돼. 천식의 당황한 반응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정말로 사채업자와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안 되는데요? 정말로 가문을 위한 일이라면 당당하게 취소할 수 있잖아요. 종중 어른들이 모두 천식을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 심하십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터전을 어떻게 이럴 수가. 도박빚 때문에 종갓집을 담보로 잡다니. 천식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종손이야.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천식이 마지막으로 권위를 내세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미리 모든 걸 준비해둔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어요. 종중회의가 끝난 후 3일이 지났습니다. 배천식은 그날 이후 모습을 감췄고 집안은 묘한 정적에 쌓여 있었어요. 연자는 남편의 편지를 공개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 연자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집안을 뒤지는 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정은아. 연자가 딸을 불렀지만 정은의 방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작은 소리에도 깨는 정은이 왜 대답이 없을까요? 연자는 용기를 내어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서류함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기 누구야? 연자가 소리치자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천식의 아들 배진수였어요. 진수야? 내가 왜 여기서? 아, 연자 고모. 죄송해요. 진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여러 서류들을 들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버지가 급히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해서. 새벽에? 허락도 없이? 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뭔지 나는 알고 있어. 뭘 아신다는 거예요? 토지 문서 원본 말이야.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확히 그걸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그 문서는 여기 없어. 없다고요? 응,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뒀거든.
연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편지와 함께 자신의 방에 숨겨뒀지만 진수에게 알려줄 수는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대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진수야, 찾았어? 목소리의 주인은 배천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획한 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고모가 깨어났어요. 뭐, 연자가? 천식이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새벽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뒤지고. 남의 집? 연자야, 정신 차려. 이 집은 우리 가문의 집이야. 천식의 말에 연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서류를 훔쳐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훔쳐간다고? 이건 원래 내가 관리해야 할 문서들이야. 천식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찾고 계신 문서는 여기 없어요. 없다고? 그럼 어디에 있어?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연자의 단호한 대답에 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연자야, 내가 지금 나와 싸우려는 거야?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걸 지키는 거예요. 그 순간 천식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또 다른 서류 뭉치였어요. 연자야, 이것 좀 봐. 천식이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쓴 것 같은 유언장이었어요. 하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우가 진짜로 남긴 유언장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가짜고. 연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찾은 유언장과 글씨체는 비슷했지만 내용은 정반대였어요. 가짜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종손인 천식의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연자야, 내가 정신이 나간 거야? 이게 진짜 정우의 유언장이야. 천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 유언장은 가짜예요. 남편의 글씨체가 아니에요. 가짜라고? 그럼 내가 가진 게 진짜라는 거야? 천식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연자야, 내가 가진 그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증인이 없잖아. 유언장은 증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유언장에는 증인 서명이 있어. 천식이 유언장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2명의 증인 서명이 있었어요. 연자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설사 자신이 가진 유언장이 진짜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천식의 것이 더 유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자야, 현실을 받아들여. 이 집은 이제 내 아들 것이야. 천식의 승리감에 찬 목소리에 연자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며칠 안에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 새 주인이 들어올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 순간 연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천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연자야. 혹시 내가 가진 그 가짜 유언장, 그거 공개하지 마. 괜히 가문에 잡음만 생기니까. 천식의 협박에 연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그때 갑자기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거였어요. 누구야, 이 새벽에? 천식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연자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도우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문을 연 순간 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은행 직원 김민수 과장이었거든요. 남편의 편지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연자 댁이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찾아와서 김 과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배천식 씨도 계신가요? 김 과장의 질문에 천식이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 김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배천식 씨, 어제 저희 은행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법 대출 시도에 관한 건이에요. 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불법 대출이라니 그게 무슨 사채업자와 결탁해서 타인 명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신고였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진수도 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특이했어요. 이미 돌아가신 배정호 씨였거든요. 뭐라고요? 연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배정호 씨가 생전에 저희 은행에 맡겨둔 증거 자료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자신이 사망한 후에 누군가 이 토지로 불법적인 일을 벌인다면 공개하라고 하시면서요. 김 과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배천식 씨가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대화 녹음입니다. 배정호 씨가 병원에 계실 때 몰래 녹음하신 거예요. 천식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들어보시겠어요? 김 과장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천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 형이 죽으면 이 토지가 내 것이 되는 거 맞죠? 그럼 그때 바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거고. 녹음 속에서는 사채업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자가 좀 센 편이에요. 월 3할 정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땅을 팔면 되니까. 녹음을 들은 연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천식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김 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배천식 씨가 위조한 유언장에 대한 증거입니다. 필체 감정 결과서예요. 천식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배정호 씨가 미리 자신의 필체 샘플을 여러 개 저희 은행에 맡겨뒀거든요. 혹시 누군가 유언장을 위조할까 봐서요. 김 과장은 연자를 바라봤습니다. 연자댁, 혹시 남편분이 직접 쓰신 유언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남편이 직접 쓴 유언장이에요. 김 과장이 유언장을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배정호 씨의 필체네요. 그리고 이 유언장에는 특별한 조치가 되어 있어요. 특별한 조치요? 증인이 필요 없도록 공증을 받아뒀습니다. 배정호 씨가 병원에 계실 때 공증인을 불러서 정식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연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연자 씨가 이 집과 토지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김 과장의 선언에 천식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배천식 씨,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엄해졌습니다. 문서 위조, 사기 시도, 타인 재산 침해. 이 모든 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때 갑자기 진수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해요. 진수야, 너까지.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연자 고모님께 사과드려야죠. 진수가 연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잘못했어요. 연자는 진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어요. 진수야,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냐? 네, 고모님. 저는 앞으로 아버지 일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천식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연자야, 내가 이기는 거냐? 내가 종손인데. 연자는 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님, 종손이라는 건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가문을 지키고 조상을 섬기는 책임 말이에요. 뭔 소리야? 형님은 그 책임을 저버리셨어요. 오히려 가문을 팔아먹으려고 하셨잖아요. 연자의 말에 천식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배천식 씨, 일주일 안에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싫으시면 저희가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천식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진수도 아버지를 부축하며 따라 나갔어요. 마침내 조용해진 집안에서 연자는 남편의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연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연자가 창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그 큰 구렁이가 다시 나타나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연자를 한번 바라본 후 천천히 산소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완연히 찾아온 종갓집 마당에는 새로운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연자는 감나무 아래에 국화꽃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정은이 작은 간판을 세우고 있었죠. 어머니, 이렇게 세우는 게 맞나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간판에는 안동 종갓집 작은 도서관이라고 예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래,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연자는 흙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몇 달 전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연자와 정은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 종갓집을 혼자 사용하기보다는 마을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거였어요. 엄마,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정은이 대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마을 초등학생 서너 명이 책가방을 메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정은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은은 서울에서의 디자이너 일을 정리하고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어서 와라. 오늘은 뭘 읽을 거야? 저는 옛날 이야기 책 읽을래요. 저는 그림책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남편이 원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때 대문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배진수였어요. 고모님. 진수는 연자 앞에 서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진수야, 어떻게 지내니? 그게 고모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진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연자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게 맞는 일이지. 그리고 고모님, 저도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진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 연자는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수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지. 고모님, 너도 이제 새로 시작해. 내가 정말 우리 가문을 이어가고 싶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해.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모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먼저 내 자신부터 바로 세워.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연자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모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 순간 마당 한쪽에서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와, 뱀이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큰 구렁이가 감나무 근처에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연자는 구렁이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어요. 또 왔구나. 이제 뭘 알려주려는 거야? 구렁이는 연자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감나무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인사하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산 쪽으로 사라져갔어요. 엄마, 저 구렁이 신기해요. 무섭지도 않고. 정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저 구렁이는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야. 아버지가 보낸 거일 수도 있고. 연자는 구렁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맘 놓고 가셔도 돼요. 제가 이 집 잘 지킬게요. 저녁 무렵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연자와 정은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생활이 좋은 것 같아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어머니, 제가 결혼 안 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정은의 질문에 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결혼이 전부는 아니잖아.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정은아,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연자댁, 고생 많았어. 김영감이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마을에 이런 도서관이 생겨서 정말 좋아.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맞아, 정은이가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보기 좋고. 어르신들의 칭찬에 연자는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집이 마을을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달이 떠오른 밤, 연자는 혼자 남편의 산소에 올랐습니다. 봉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모든 게 잘 정리됐어요. 형님도 잘못을 인정했고, 진수도 반성하고 있어요. 바람이 살살 불어와 연자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정은이도 이제 자기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연자는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심은 국화가 벌써 새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당신이 마지막에 남긴 말씀대로 정직한 사람이 이 집을 지키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 순간 어디선가 구렁이가 나타나 봉분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구렁이는 연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산 깊숙이 사라져갔습니다. 연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안녕히 가세요, 여보. 그리고 고마웠어요. 연자의 목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종갓집에는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